초등부 독서토론광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는 행복한 청소부가 대학 강연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 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1토론자 입론 있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강연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의 반대 1토론자입니다. 우선 행복의 정의는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하다입니다. 저가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청소부 아저씨가 교수가 된다면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많이 알리고 도움을 주면 청소부 아저씨는 뿌듯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리면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인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청소부 아저씨가 교수가 된다면 청소부 아저씨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것은 뿌듯하고 그 다음에 청소부 아저씨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청소부 아저씨가 작가와 음악가들을 모를 때 청소부 아저씨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아저씨가 아이와 엄마를 만나고 작가와 음악가들을 알자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 교수가 돼서 더 많은 것을 알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청소부 아저씨가 강연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에 반대합니다. 네, 1분 42초입니다. 다음은 찬성수 토론 1토론자 입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송팀 1토론자 이기쁨입니다. 먼저 저는 청소부가 강연을 한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강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이 더욱 힘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강연을 하게 되면 더욱 높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책임감과 자신감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1분 15초입니다. 두 토론자 문답 있겠습니다.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서서 진행할게요. 질문할 때는 먼저 이야기한 반대 측에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강연한다고 했는데 교수가 돼도 강연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임감과 자신감을 한다는데
자신이 청소부로 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서 책임감을 좀 더 많이 느끼고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청소부는 책에서는 강연 제의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부 생활을 했을 때도 책임감과 자신감을 느꼈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성 토론자도 질문할게요. 네. 근데 아까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네, 왜냐하면 아이와 엄마를 만나서 아이가 글리크거리와 글루크거리를 헷갈려서 청소부도 나도 그렇게 아이처럼 저렇게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작가와 음악가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1분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아이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아이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기 스스로의 의지는 없다는 말이신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랄까? 아이가 이렇게 해서 청소부가 깨달았고 그러면 청소부는 그런 자신의 의지도 조금 있었지만 아이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분 30초입니다. 혹시 협의 시간 필요하세요? 협의 시간 드릴게요. 얼마요? 시간 제한 안 하고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필요하지가 자, 그럼 진행할까요? 네,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 이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이토론자 김현석입니다. 아까 찬성측 1토론자께서 공부를 하고 강연까지 청소도 하고 강연까지 하다 보면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는 데서 더 뿌듯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난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니. 이상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찬성 측 이토론자 반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측 제2토론자 이성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찬성측 1토론자께서 말씀 못하셨던 거를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부가 강연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자신이 강연 제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연 제의를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 강의를 한다. 그럼 청소부는 다음 강연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은 더욱 높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자신이 강연을 함으로써 얻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행복한 청소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측 1토론자께서 자신이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아이와 어머니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되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얻은 지식 때문에 더욱 행복하게 되었으니 강연을 하면서 교수가 되어 얻는 지식을 더욱 많이 얻으면 더욱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청소부가 교수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교수가 한 번 강의를 했다고 교수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청소부가 쌓아야 할 지식이 지금까지 쌓은 것보다 더욱 많아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부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 찬성 측의 요점은 청소부가 강연 제의를 반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분 25초입니다. 이 토론자 문답 시간 갖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서 먼저 발언한 반대측 이 토론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강연을 하려면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상식을 공부를 하면서 더 강연을 하고 싶어지진 않을까요? 청소부가 지식을 쌓으면서 강연을 하고 싶다고 느껴졌으면은 강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강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강연 제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강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강연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엎질러진 물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서 강연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을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더 공부를 한다고 해도 강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이 토론자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말을 멈춰서 기억이 안 난다고 중얼거리거나 그러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저희 찬성 측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 더 있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합의 시간 드릴게요. 네. 앞에 1토론자하고 2토론자가 각각 인론하고 반론했는데 이제 요약 비교할 차례거든요. 각 1토론자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이야기한 주제에 대해서 요약 비교를 어떻게 할 건지 각 토론자끼리 협의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우선 1분 드릴게요. 네.
이게 뭐 영상 같은 거를 저걸로 잘 찾아가지고 이를 그쪽에서는 뭘 했으니 우리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점과 저쪽에서 이런 문점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랑 규칙적인 생활이 틀어진다. 그런 그거는 이렇게 최대한 짧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렇게 경솔하는 것 중에서도 집어설 수가 있어요. 준비됐어요? 네. 네. 그러면 반대측 1토론자 요약 비교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가 반대한 이유는 첫 번째 창조부처가 교수가 되면 자신의 뜻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부가 교수가 되면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부는 교수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부의 느낌과 생각을 좀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리합니다. 52초입니다. 상상측 1토론자 요약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청소부는 대학 강연 제의를 받아들인 것을 대학 강연을 하는 것을 청소부는 책에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싫어하였고 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 있는데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청소부가 강연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청소부의 규칙적인 생활이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또 행복한 청소부는 대학 강연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청소부 생활을 하여서 행복한 청소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 행복한 청소부라는 이름이 대학 강연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학 강연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된다면 그 행복한 청소부라는 이름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1분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전체 문답 시간 가질게요. 해요? 네. 잠시만요. 자, 전체 문답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나 하면 돼요. 네. 아까 그 참정질투님께서 청소부 아저씨가 강연까지 하다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이 틀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 교수 생활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대학 강연 교수를 하게 되게 된다면 대학 강연 교수는 스케줄이 더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더 엉망진창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스케줄은 어떨 때는 강연을 하고 어떨 때는 청소를 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청소부는 자신의 일이 끝나면은 가끔씩 공연을 보거나 음악 공연을 보거나 연주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근데 강연을 하면은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므로 청소부는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소부는 더 이상 행복한 청소부가 아니겠지요. 청소부가 된다면 불행한 청소부겠지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아까 1토론자께서 청소부가 강연을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뜻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뜻이고 그다음에 그걸 널리 알리면 교수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아까 교수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교수가 되었을 때 스케줄도 바쁘고 엉망진창 된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적인 스케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교수가 되어도 스케줄을 잘 조정하면 스케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행복한 청소부가 되지 않고 행복한 청소부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교수가 된다면 행복한 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그 불행한 청소부의 뜻은 그 더 이상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없고 그리고 그 스케줄이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 교수가 되면은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가 시간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행복한 교수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불행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교수가 되면은 청소부일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더 부유하게 잘 살면서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부는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고 있는 돈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청소부가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전체 문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종 발언인데요. 협의 시간 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2분 드릴게요. 시간 더 필요한가요? 그러면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반대측 2토론자 최종 발언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부가 교수가 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가와 작가의 지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므로 그 알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그 교수가 된 거에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 청소부 아저씨가 교수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반대 측은 청소부 아저씨가 강연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33초입니다. 자, 다음은 찬성 측 이토론자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강연을 하는 것은 청소부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러면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더욱 높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들고, 그 자신이 더 이상 즐겁게 음악가나 그 작가를 즐겁게 공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은 청소부가 강연 제의를 반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45초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펼 토론에서도 3년 정도 이제 재학생일 때 펼 토론을 했었고, 지금 시도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소부 지도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오늘 거의 다 처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아예 토론 자체가 처음인 친구들 있어요? 펼 자체가? 처음은 다들 아니? 여기 가운데 여학생은 교차 토론 처음 해보는 것 같고요. 두 친구들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한 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님은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교차 토론 처음이면 많이 어려웠죠. 교육 짜기 힘들었죠. 아마 처음 할 때가 약간 좀 가장 힘들 때일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찬성 반대 왔다 갔다 하는 토론할 때가 뭔가 너무 어렵고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좀 스트레스 받는 시간일 거라고 저도 이렇게 상상해봐도 돌이켜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처음에 개요 각자 작성했을 때보다 점점 이제 지도해주면 해줄수록 단계 올라갈수록 많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처음에 많이 좀 힘들어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이제 잘 보완해 오고 또 이제 잘 추가해 와서 다들 너무 잘했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죠? 저희가 여기를 대관을 네. 5시까지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천천히 약간 좀 전반적으로 오늘은 봐줄게요. 일단은 친구들 다 처음 해보고 아직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앞에 토론 나가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약간 태도가 좋다는 소리를 듣는지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잘한 점하고 못한 점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줄 텐데 못한 점이라기보다 처음 한 것처럼 너무 잘했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기쁜 친구랑 태빈 친구랑 그 잘한 점이랑 보완할 점이 똑같고 성현 친구랑 현송 친구랑 잘한 점이랑 보완 점이 똑같아요. 약간 이렇게 둘이 좀 비슷하고 둘이 약간 좀 오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여자친구들은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다음에 목소리 조금씩 더 크게 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예전에 발표 같은 거 할 때 목소리가 진짜 작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꼭 펼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앞에 나가서 막 발표하고 이럴 때도 너무 막 목소리 막 이렇게 덜덜 떨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중학교 때 과학 시간 때 발표할 때 이제 다리가 덜덜 떨면서 막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목소리가 정말 작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목소리만 좀 커져도 훨씬 설득력이 좀 좋아 보여요. 약간 이 친구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발표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오늘도 둘이 열심히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 조금만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두 친구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잘해줬어요. 아마 이제 찬성 반대 토론하면 앞에 나가면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새하얘질 거예요. 이제 원탁 토론 같은 경우에는 원탁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해봐서 저도 어쨌든 선배로서 해봤으니까 약간 본인이 생각해왔던 것들이고 약간 본인 생각대로 아무거나 이제 좀 그래도 던질 수라도 있는데 찬성하고 반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해왔던 근거가 약간 다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반대팀인데 반대팀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봐서 제가 반대팀인데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찬성하고 반대 근거가 헷갈리거나 반대로 제가 찬성팀인데 반대 근거가 나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혼자 말이 꼬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쁨 친구하고 태빈 친구는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딱 두 손 모으고 되게 조곤조곤 얘기를 잘 해줬어요. 말이 막 엄청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두 친구는 목소리만 조금 더 높이면 되게 태도 노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친구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성현 친구랑 현성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목소리는 커요. 그래서 약간 또박또박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손이 약간 좀 꼬물꼬물 움직여요. 약간 이제 하다가 막 약간 이제 뒷짐도 섰다가 앞에도 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약간 이제 손가락끼리 어쩔 줄을 몰라 막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심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저는 도와주러 온 거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전달력은 두 친구 다 정말 좋았는데 약간 손만 가만히 있으면 두 친구도 더 훌륭할 것 같아요. 저 약간 오늘 어떻게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아니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와주러 온 거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그것들만 좀 이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제 다음에 할 때도 말끝이 흐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전체 토론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중학교랑 고등학교 친구들도 지도를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거기 갔을 때 약간 말끝이 더 흐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다 약간 조금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지금 잘했지만 나중에도 잊지 않고 그냥 막 자신 없어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막 말하다가 나 스스로 모를 때도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끝맺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지만 다음에도 잊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태도충 얘기해 줄게요. 모든 친구들 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앞에 나왔을 때 순서 소개 먼저 하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1토론자 두 친구 다 잘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의를 먼저 소개하고 논제를 먼저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찬반 토론 처음이니까 찬반 토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찬반 토론 했을 때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하실 때에는 뭐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시작하는 팀은 논제는 이것입니다 얘기하고 오늘 잘했지만 정의는 이것입니다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희 팀의 근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논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렇게 아예 논점 문장 3개 있죠. 그거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듣다 보면 이제 듣다 막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먼저 3개를 알려주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게 대강 잡혀요. 그리고 이제 논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스스로는 모를 수 있지만 이번에 써온 거 보면 다 이제 약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를 까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먼저 1번, 2번, 3번 얘기해주고 그럼 이제 1번 논점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소개도 하는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약간 들어갈 때 인사를 똑바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 친구들 아직 다 약간 숙달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그냥 안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목례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러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뭔가 이제 할 때 약간 애매하게 이러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다들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거나 아니면 네 이상입니다 하고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람이 끝부분 인상도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면 좋고 또 이제 발언할 때 입론이든 뭐 교차조사든 아니면 이제 최종 발언이든 그럼 지금부터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지금 그럼 제 이토론자에게 교차조사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딱딱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하고 끝이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협의 시간에는 이제 본인 거 적는 것도 좋은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잘하고 못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친구들도 지금 각자 잘하는 게 지금 다 달라요. 약간 그 경험치 같은 것들도 다 다르고 잘하는 분야도 다르단 말이에요. 저 아마 여기 나오게 되면 본인 앞으로 발언할 거 준비하느라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같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 쭉 토론할 때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이제 더 이상 태도 관련해서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뭐 막 특별히 뭐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목소리 키우고 처음하고 끝에 잘 맺어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협의할 때 안 친한 친구일지라도 지금 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네, 아직 좀 어색한 친구일지라도 같이 얘기해보는 게 좋아요.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친구들이 서로 어색해서 이렇게 조용히 굳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 한마디라도 얘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오늘은 안 그랬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같은 팀인데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이럴 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좀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약간 좀 둘이 한 팀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론은 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태도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흐름이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떤 말을 이렇게 한 게 왜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충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반대 같은 경우에 반대 1토론자가 태빈 친구였죠.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잘 설명해줬어요. 조곤조곤하게. 논점 소개도 잘 해줬고. 근데 반대측 우리 3번 근거가 이제 더 알면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왜 더 행복해질지 근거 정도 하나에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공부를 하는 즐거움에서 행복했던 거니까 하면 할수록 더 즐겁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원래 약간 뭔가를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특성이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한마디 정도 더 덧붙여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조금 더 해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약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찬성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찬성 친구들 지식을 더 쌓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늘어나고 책임감도 늘어나야 된다 했는데 우리 약간 부담감하고 책임감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새로운 근거도 또 잘 끌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둘 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 이제 그게 하면서 중간중간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특히 이제 뒤에 문답할 때랑 요약할 때 새로운 근거들이 갑자기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를 얘기할 때는 처음이랑 두 번째 발언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새로운 근거가 나와버리고 새로운 얘기가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는 분명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측면이 나오지? 하고 당황해요. 이게 왜냐면 끝으로 갈수록 이제 서로 막 본인들 주장을 펼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토론자끼리 태빈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오렌지는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쁜 친구는 이걸 반박하고 싶어. 근데 그러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사과를 맛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그대로 토론이 끝나요. 그러면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지? 그러면 태빈 친구가 맞았나 보다. 기쁜 친구가 반박을 못하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찬성 반대 둘 다 약간 새로운 얘기들은 초반에 좀 최대한 많이 하기 그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진짜 다들 잘했던 건 앞에 나와서 최대한 그래도 시간 좀 끝까지 채우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다들 막 중간에 나와서 한 번씩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약간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끝맺혀야 되지? 무슨 얘기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는데 4명 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나이대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건데 다들 그걸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그 점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막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부서 올라가도 중간에 하다가 막히면 그냥 일단 이러고 그냥 바로 들어가 뭔가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다가 이러고 있다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쉽지 않을 거 알지만
별에서는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긴장이 되거든요. 제가 모르는 바가 절대 아닌데 별만큼 이제 조금 있으면 다들 더 많이 보고 더 친해질 테니까 저도 아직도 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아마 이제 매주 자주 보면서 점점 더 친해지게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다 친구들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뭐 특별히 누구 하나 엄청 더 잘하고 엄청 못하고 이런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 아마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가면서 다들 약간 좀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다 같이 약간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본인이 어떤 거에 좀 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능력치라 해야 되나? 그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니까 약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라던가 약간 내가 괜히 막 뭐 놀림당하면 어떡하지? 약간 내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절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다들 비슷하게 커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는 어차피 친구들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할 거는 여기서는 그냥 정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막 대회 같은 거 나왔을 때 이제 뭐 중학교도 가실 거고 고등학교도 가실 거고 대학교도 가실 거잖아요. 아직 너무 멀긴 했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오히려 대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한두 번 해본 거 나중에 한 1년 뭐 몇 개월만 지나도 다른 친구들이랑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 있는 4명 친구만큼 절대 앞에 나가서 얘기 못해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들 처음 보는 친구들이니까 막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긴장해서 기량을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진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다들 그냥 맘 편하게 연습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더 잘할 거고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발표 훨씬 더 잘할 거거든요. 몇 개월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었고 교차조사 그 문답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뭐 교수가 되어도 계속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 물어봤어요. 네,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찬성 측에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 했는데 교수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줬고 그런 면에서 잘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이제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에 근데 책을 봤더니 아이들 때문에 먼저 시작한 건데 이러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역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선택도 약간 본인의 스스로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 잘 짚어줬고 근데 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깨달아서 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또 반박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이 문답은 되게 다 잘해요. 그러니까 입론도 잘했는데 문답할 때 잘 치고 잘 받아와요 다들. 그래서 문답할 때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딱히 뭐 이렇게 터치할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대 이 토론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막 공부 더 하면 장기적으로 뿌듯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뿌듯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잘 짚어줬고요. 또 찬성 이 토론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억지로 시작했을 때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교수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해서 잘 받아쳤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잘 했어요. 문답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문답도 잘했던 게 그러면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 교수하면 공부하면서 당연히 원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줬고 그랬으면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해서 잘 이어줬고요. 네, 그 다음에도 이제 쭉 전반적으로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요약할 때 각자 이거 둘 다 잘했던 게 어느 면에서 유리한지 둘 다 잘 짚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측이 왜 상대편보다 유리한지 뭐 예를 들어서 반대 같은 경우에는 청소부의 생각을 더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고 세빈 친구가 기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행복한 청소부라는 원래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해줬는데 이렇게 짚어준 건 잘한 것 같아요. 두 친구 다 처음인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최종 발언은 딱히 새로운 얘기 나온 거 없어서 문답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끝마치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스케줄은 조정 가능한 거 아니냐 더 바빠질 수도 있다 이랬는데 뭐 두 팀 다 약간 그런 건 안 나왔어요. 뭐 스케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수를 하게 되면 왜 더 바빠질 수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얘기들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현실적으로 실제로 어떨지 토론할 때 현황 같은 걸 조사하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공연이나 연주 같은 거 즐기고 있었는데 강연하면 영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잘 해줬고 뭐 자신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정확한 뜻이 뭐야? 라고 물어봐주는 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도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데 라고 하면 상대방이 보통 약간 애매하게 생각했다가 약간 허리 찔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했어요. 아 제가 그럼 질문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할 때 예의 바른 모습들 보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뭐 이제 뭐 제 뜻은 어떤 거였고 부유해지면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결론은 이런 거였고, 뭐 지금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약간 책에 있던 내용을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각자 이제 본인들 유리한 거 잘 끌어왔던 것 같아서 네, 일단 지도 조언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아마 진짜 좀 많이 마음고생했을 텐데 잘 끝내줘서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는 얘기 전해주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